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시의 폭탄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수동의 80층 아파트 들어서나 재개발 초고층 경쟁이 들썩거린다. 지금 현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오세훈 시장 말고 예전에 오세훈 시장일 때 이 성수동이 전략정비구역이라 그래서 되게 특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제 한강변에 어울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그때 고층 개발을 허용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조합 설립 단계까지 다 돼 있고 건축 심의 단계까지 가 있는 곳인데 6월 27일 날 서울시 보도자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이라는 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제 보도자료로 나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150m 50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라는 게 규제가 있었는데 이 규제를 제한을 하지 않고 도시 건축 창의 혁신 디자인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50층 이상으로도 짓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발표되고 나서 성수동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보게 되면은 성수동에 여기 조감도에 보면은 일단은 강변북로가 지하화됩니다. 전부 다 녹지 형태로 바뀌게 되고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사이사이에 바람길이라든지 그런 조망권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운데는 높고 지구와 지구 사이는 좀 낮게 해서 이 공간을 확보해서 조망권, 그다음에 바람길,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서 이렇게 하면서 한강변에 강변북로가 여기서부터 단절이 돼서 지하화되고 전체가 다 한강시민공원과 연결이 되는 녹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요. 가운데 초고층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고 지구와 지구 사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층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바람길, 사람들, 조망권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해서 초고층으로 짓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지구가 80층, 뭐 77층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지구들도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들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한 50% 이상들은 초고층으로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견들이 좀 더 모여서 7, 80%의 동의만 나온다면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서울시가 토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집중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50층 이상의 초고층, 네. 80층을 질 수가 있는 게 성수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의도도 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의도하고 성수동을 지을 수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시작을 했던 초기 투자 금액이 달라요. 여의도는 아파트 재건축이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단독 빌라로 접근이 가능했던 거죠. 한 2, 3억대 정도로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되기 전까지는 여의도는 아파트 재건축이니까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어서 좀 보기 좋을 거고 블록으로. 성수동은 지금 가면은 굉장히 낙후된 단독 빌라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다 완성되고 나면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수동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여의도보다. 네네. 왜냐면 압구정 바로 건너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수동이 이렇게 되고 나면은 한강변에 있는 동네들, 그러니까 자양동이라든지 이쪽으로 뭐 마포라든지 뭐 합정동이라든지 밑에 영등포 당산동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성수동이 한번 되고 나면 그런 후보지에 대한 인식이 완전 바뀌지 않을까요? 성수동이 저렇게 됐는데 당산동은 야, 나 당산동인데? 나 옛날에 성수동이 내 가방 들어주던 앤데? 그렇지. 근데 쟤 지금 바뀌어서 내 가방 들어주던 성수동 아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수동을 가서 보고 당산동이나 자양동이나 합정동이나 그 후보지들을 사람들이 들여다볼 거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나머지 지역들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줄 수가 있고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이제 결국 그런 지역들 한 군데만 더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압구정이 여러 군데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압구정이 못 샀던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장 합정동이 이렇게 됩니다. 당산동이 이렇게 됩니다. 자양도 이렇게 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될 후보지들에는 관심을 꾸준히 갖다가 낌새가 보였을 때 빨리 들어가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투자를 생각할 때 전세 부분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아파트가 뭐 전세 가격이 역전세라든지 또는 거래량이 가장 작았을 때가 작년 11월, 12월이었거든요. 그때 두려움이 많았던 시기여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래 1월부터 지금 6월, 7월까지 접어들게 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의 매매 가격도 플러스 지역들이 점점점 늘어났고
또 거기에 전세 가격들도 상승 거래가 점점 더 확대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전세 가격이 바닥을 다지거나 이럴 때가 투자로는 적기였구나라는 걸 똑같이 빌라에다 적용을 하면은 빌라와 아파트에 시차가 생긴다는 것 차이점은 뿐이지, 지금 현재 빌라가 역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정상적인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틈새가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한테 대단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강북에 있는 방 2개짜리 빌라가 3억 하는데 전세가 강남도 3억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평당 가격이 강북에는 2,500, 6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강남은 6천, 7천만 원 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게 빌라의 매매 가격도 비슷해지고 전세 가격도 비슷해졌다는 거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게 심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된 가격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가격 상승 기대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아파트만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B아파트를 보면은 39,000호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원래 2023년 5월 달까지를 보니까 19,000호. 그러니까 감소된 게 52%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착공 물량이거든요. 이 착공 물량은 1년 뒤에 공급이 되는 양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굳어져 있어서 수요가 급감을 해 있지만 정상적인 수요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이런 공급 부족이 맞닥뜨려진다면, 또 인허가 물량 B아파트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4만 1,000가구인데 원래 1월부터 5월까지 예측되는 거는 인허가 된 거는 2만 1,000가구.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뭐 1년밖에 안 됐지만 거의 절반이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역전세라든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빌라를 짓는 건설 사업자들이 지어봐야 잘 안 팔리고 또 좋은 가격을 못 받으니까 아예 공사 자체를, 땅 자체를 사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누적되는데, 이게 빌라 시장을 이렇게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게, 서울만 하더라도 절반의 인구는 아파트에 살지만 절반의 인구는 B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이 B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단순하게 재개발이 되냐 이걸 떠나서 노후주택, 단독주택들이 부셔져서 새 빌라로 이렇게 재탄생이 되어야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서민 주거와 매매 또는 임대차 시장까지도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공급 물량 자체가 급감을 하게 되면은 또다시 시장이 왜곡되면서 급등과 급락, 이런 불균형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빌라나 단독 다가구 쪽에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시는 분들 좀 힘드셔도 조금만 버티시면은 이미 저희가 이 수치를 봤잖아요. 공급이 무조건 절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자들이 아무리 지금보다 더 적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공급이 줄어.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던 물건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수요자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거든요. 전세 보증 보험 액수까지만 갔더라도 괜찮잖아요. 아니, 안전하게 보증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조금만 낮아도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세가를 살리기 시작하면은 내년 되면은 전세가 회복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기서 어긋난 역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B아파트를 가지고 계셔서 전세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 확실하게 회복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걱정은 조금, 원래 있던 금액만큼 올라가진 않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B아파트까지도 저희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거래하는 수요자들은 거의 실수요자 위주예요. 기존의 아파트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역전세가 벌어지다 보니까 전세하고 무관한 청약 쪽으로만 다 가서 몰려가요. 그럼 다주택자가 옛날에 들어가는 투자 시장들이 지금 강남권 외에는 안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투자 시장이 조금 약간 외면을 받는 시장인데, 어느 순간에 본물처럼 터지게 되면은 그 시장이 엄청나게 원활하게 흘러갈 거다. 저는 지금 현재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현재 강남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강남 아파트는 좀 저점에 싼 거를 살 수 있었을까 보면 이 아파트도 12월 달, 1월 달에 바닥 다지기 했을 때 그때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B아파트 종목 같은 경우에 강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는 지금 시점에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봐요. 이 전셋값 강남 쪽에서도 이런 작은 방 2개짜리 빌라들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니까 가격들이 다 3억대 초반에 대부분 다 거래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남도 이 가격대면 확실히 바닥 다지기를 하겠구나. 그러면 저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야, 바닥 다지기 했을 때
가장 급매물이 될 수 있는 초급매물들 잡는 게 저는 우리가 아파트 놓쳤다라고 한다면 전 빌라에서도 그만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강남 빌라를 살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강남 빌라 살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요즘 전세 때문에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강남 빌라가 지금 굉장히 바닥인데, 이게 아마 내년부터, 올 하반기부터 강남 빌라 전세가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 되면 생각보다 많이 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위로 뛰진 않아요. 그래서 그 상한선을 보증보험 가입 액수만큼 뛸 것 같아요. 지금 강남의 빌라가 전세 거래되는 금액이 이 보증보험 가입되는 금액보다 훨씬 싸게 맞아요. 거래가 돼요. 말도 안 되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짜리 빌라가 4억 7천까지는 보증을 해줘요. 허그하고 서울 보증하고. 허그에서 해줘요. 근데 거래되는 금액은 3억 2천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 하반기부터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전세 금액이 4억대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투자 금액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강남 빌라를 지금 2, 3억이라는 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이게 2년에서 또 4년 정도 사이에 전세금을 올려서 투자 금액을 회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 금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빌라 투자 금액을 그렇게 산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강남은 무조건 역세권 500m 내의 빌라를 사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역세권 개발을 강남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후보지들이 있는데 그런 후보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500m 역세권 내에 하고, 또 500m 내 역세권이 강남 같은 경우도 전세가 잘 나갑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세- 역세권을 좋아하니까. 또 전세가 먼저 회복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강남 빌라는 생각보다 월세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발까지 오래 기다린다면 중간에 월세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월세 받는 수요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월세 놓기 좋으려고 한다면 무조건 500m 내, 도보 한 7, 8분 정도 내의 거리에 빌라를 매수하셔라. 왜냐면 지금 7, 8분 내 빌라도 물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m 내로 꼭 사실 걸 기억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수 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지역을 하셔야 돼요.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촌, 단독 다가구촌들이 단순하게 다른 동네는 단독이나 다가구만 있으면 다 주거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남은 단독이나 다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상가로 되게 잘 나가요. 그럼 사무실, 상가 쪽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하자 그러면 개발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 그래서 순수 주거로 있는 동네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은데, 강남에서 이제 그런 동네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방배동, 그다음에 일원동, 양재동, 요런 한 세 군데 정도가 순수 주거로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런 순수 주거로 형태로 쓰고 있는 주변을 잘 찾으셔.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동네가 있지만은 그 더 좋은 동네는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이 훨씬 더 좋은 동네잖아요. 맞아요. 압구정 빌라가. 근데 압구정 빌라는 가격은 비싸도 거기는 개발 안 돼요. 그 상가가 워낙 상권이, 작아요. 상권 완전 예, 그래서 상권이 좋은 동네가 있고 주거가 좋은 동네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주거가 있는 동네는 나중에 개발까지 할 수, 왜냐면 방배동이 이제 5,000세대, 3,000세대급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의 선호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반포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로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붐일 건데, 주거지에 모여있는 주민들끼리 개발을 하려고 그러지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 안 하려고 그래요. 반대하죠. 빼버려야 돼. 새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저점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요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올해가 지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강남권의 빌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매들이 많이 쌓여 있고 벌써 금매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어요. 요게 아마 올 가을 되면은 금매는 거의 다 소진될 겁니다. 왜냐면 더 이상 짓질 않아요. 그럼 이제 기존 주택이나 낡은 주택을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도 힘들고, 그래서 월세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저점 매수를 잘 찾아서 하셔라. 그래서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남 빌라를 많이 사드리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올 한 가을 정도까지 아닐까. 아마 올 가을이 지나면 저희도 이제 오른 금액에는 여러분들 안 사드리고 더 싼 지역을 찾아서 아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을 마지막 저희가 저점으로 가장 좋은 자리들을 찾아서 해드리는 타이밍은 아마 올 가을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그 비슷한 타이밍으로 맞춰서 그때를 강남 빌라를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가 전세가. 그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기준, 금액 기준을 잘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역세권 500m 내, 세 번째가 주거 비중 높은 곳, 네 번째가 뭐였죠? 저점 저점 매수. 매수. 저점 매수를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번 주
네. 금요일과 토요일에 강남이라든지 또는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시장에 이렇게 틈새가 열려 있는 시기가 짧은 기간 동안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똘똘하고 확실하고 또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이권대님과 제가 또 김권대님 잘 준비해서 알차게 내용 꽉꽉 채운 다음에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좋은 정보 들어보시고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하는 거는 천지 차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